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장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양시장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강보 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2,380.78포인트, 0.5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개인들 같은 경우는 3,344억의 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도 금요일날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이제 주가의 하락세에 의한 어떤 반발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을 중심으로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반등세는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별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위험이 있는 종목들보다도 그동안 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저평가 그런 종목들로 들어오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지수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종목과 업종별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삼성전자 1.44%의 상승세로 시장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는 LG생활건강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지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면은 어떤 좀 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큰 어떤 지금 오늘 반등세는 이어주진 않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큰 호재로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보셨다시피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우선 그 코스피보다는 시장이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가 지금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들의 순 매수가 3일 연속 이어지면서 시장을 좀 상승세를 좀 받쳐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여전히 그 전부터 호재 시장을 이끌어왔던 시젠이나 셀트리온, 또 HLB, 제넥신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시장 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보다도 이 지난주 시장의 하락에 의한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고 해도 이렇게 풀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개인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양시장 흐름 지금까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은 해외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애플 등 이른바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는요, 최근에 정세와는 관련 없이 급등락을 오가면서 불확실성을 나타내진 상태인데요. 과연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이에 대한 상황은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 뉴딜 지수에 대한 이야기 가져왔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세계 1위 통신업체인 미국 버라이즌에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잭팟을 터뜨리게 되면서 미국 내 입지가 더욱더 탄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86개 협력사에서도 낙수 효과가 예상되며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억압 소비주들 수혜주 방긋 웃고 있는 모습 살펴보겠고요. 다음으로는 공모주 시중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른바 비빅 종목들로 구성된 K 뉴딜 지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달 내놓은 K 뉴딜 지수는 총 5종으로 좀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배터리 3대장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SKU 바이오팜 등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K 뉴딜 지수 발표로 인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비빅이 주도하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추이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분출하며 이른바 억압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억압 소비 현상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업종으로는 바로 LG전자, 삼성전자 등 가전제품 관련주를 꼽았는데요. 이렇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TV 등 구매욕이 커지고요. 각국의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 보조금 카드를 꺼내 놓으면서 소비 여력이 충분하게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또 불황 속에서도 명품 판매가 급증한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7일이죠.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던 주요 자료에 따르면요. 신세계, 현대, 롯데, 세계백화점의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32.5%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진강가에서 억압 소비 관련 종목들 호실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LG전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막대한 시중 유동성을 배경으로 한 공모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이어서 내달 초 예정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IPO에 대해서 시장에선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호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요, SK 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선례를 보면 이 빅히트의 수요 예측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른 증권사 역시도 낮은 예금 금리와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더 쏠릴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내놔져 있습니다. 빅히트 공모가가요 13만 5천 원으로 정해지고 SK 바이오팜처럼 따상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방시혁 대표 지분 가치는 4조 3천억 원가량이 되면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실제로 빅히트 주가가 정말 잘 움직일 수 있을지는 향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슈들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미증시가 연일 고점을 찍고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해외 직구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만큼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거품 붕괴 우려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해외 주식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지인분이 추천을 하시겠어요? 우선 종목별로 봐야 돼요. 우선 지금 최근에 조정장 같은 경우가 그전에 많이 올랐었던 테슬라나 필두로 해서 이제 팽이라고 하죠. 예. 애플, 넷플릭스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에 의한 차익 실현이 집중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게 이런 종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폭은 그리지 못했다. 네. 한마디로 시가총액 상위 좀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크게 가진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 지지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좀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에 그달로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조정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어떤 시장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시장을 보지 말고 종목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었던 어떤 기술주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 분위기이기 때문에 같은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려졌던 그리고 이 시적 대비해서 주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런 테슬라나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지금 고평가에 대한 오버슈팅이라기보다도 고평가가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PER이 지금 1000배 가까이 수준 되거든요. 뭐 지금 현재 뭐 애플이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몇십 배 수준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이런 종목들이 어떤 유동성 장세에 의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데 어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오버슈팅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차익 실현 분야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테슬라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고평가예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유럽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판매 순위 10위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하지만은 뭐 최근에 액면 분야도 얘기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가 이 어떤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와 함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갔던 게 좀 컸기 때문에 추가로 이 어떤 테슬라를 매수하는 부분은 좀 약간의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시장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을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시점이다라고 하셨고 테슬라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확실히 고평가가 맞다라는 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역시나 저평가된 종목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표 종목으로 구성된 K-뉴딜 주가지수 5종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에 전거래일에서는 편입이 되는 뭐 더존비존,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대다수 종목들이 뭐 크게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테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 이거에 대한 호재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좀 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바이오 여러 가지 종목들 하지만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오늘 게임주가 그나마 오르는 부분이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앞서서 그 바이오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익 실현 위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오히려 게임 업체들 같이 크게 지금 오르지 않았었던 종목 위주로 이런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다 그전에 어떤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고 또 편입된 종목들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딜 지수의 출범과 함께 ETF로 유동성이 뭐 들어와서 단기적인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힘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주가 크게 오르는 부분은 좀 약간의 너무 좀 먼 얘기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딜에 대한 부분은 지수에 대한 얘기는 뭐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취지도 있지만은 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너무 좀 그 시장에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뭐 지금 말은 이제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어떤 그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의 정책 수혜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이렇게 이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많이 올랐었던 종류의 변동성이 노출이 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뭐 게임 업종에 대한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이미 그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공개가 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바이오나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감이 있다라고 하셨고 비교적 그보다는 좀 덜 오른 게임주들이 그래서 오늘장 다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눈여겨보셔야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 업체와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밝혔습니다.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수출 계약입니다. 올해 이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뭐 반가운 대단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네. 앞으로 어떨 거라 보시나요? 그쵸. 우선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그 통신 기업들 중에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규모다라고 예.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말이 이제 7조 그 말이 뭐 미화로 봤을 때 66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뭐 8조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네. 뭐 이런 금액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버라이즌과 계약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 이제 뭐 큰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수혜로 지금 주가가 상승률이 크게 미미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그 확인시켜 준 그런 계기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은 갈수록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뭐 이제 5G 장비주 대표주인데 뭐 그런 종목들인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심리 좋아질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2%대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말이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 업황에 대해서 하반기 때 부진할 거다. 아니면 금방 이 부분이 재고가 축소되면서 좋아질 거라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3분기 때도 10조 원가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지금 전문 그 증권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7만 원 중반대로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상향은 우상향 스탠스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부분은 이제 디램간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뭐 스마트폰, TV나 가전 쪽에서는 1,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통신 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삼성전자 오늘 뭐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란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셨고 앞으로 우리나라 통신 장비 산업 자체 위상도 높아진 만큼 통신 장비 5G 쪽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증시 일정들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동안 미국 시장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변화에 대한 조짐도 같이 이어지는 특히 동학개미 운동의 승리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이죠. 그와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어느 정도 빈틈을 노리는 매매라고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번 주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주요한 일정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에 따른 또 시장의 파장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9월 7일 월요일은 미국 증시의 휴장이라는 부분들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그와 함께 또 오늘 또 주식 선물 옵션 관련해서 13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레버리지 ETN, ETF도 기본 예탁금이 이제 1천만 원 이상이 돼야 이제 ETF를 매매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허들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매매할 때 어떤 방향성과 관련된 매매는 조금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너무 ETF 특히
곱버스라고 그러죠. 일단 상승 쪽이나 아니면 또 하락할 때 2배를 노리는 이런 어떤 인버스를 너무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다가는 오히려 계좌가 방향성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식 투자의 핵심이 방향성이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염두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주식 선물 관련된 쪽의 종목들, 그 주식 옵션 쪽의 종목들이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9종, 3종목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해당 주식 선물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 같은 경우 오히려 주식을 주식 매매에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공매도였었죠. 근데 공매도 외에 주식 선물로 들어와서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따른 변화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중국의 8월 무역수지 발표가 되는 상황들인데 이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데이터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의 무역 수지는 거의 계속 압박이 되는, 그래서 지금 계속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의 수지는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직까지는 골이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쪽을 그냥 보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서 또 계속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쪽에서 오히려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종식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계약도 다시 다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이동도 이제 원활하게 되는 관점 쪽에서 미국은 배 아프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갈등이 다시 소지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무역 수지의 동향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벌어져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들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9월 7일 월요일 오늘 독일의 7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텐데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유럽의 지표들은 생각보다 좀 주춤하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표들도 그렇게 크게 기대감은 좀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9월 8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드디어 애플 아이폰 12, 아이폰 12가 공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출시는 한 10월 정도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스펙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4종류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5.4인치 제일 작은 게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6.1인치 맥스네요. 그리고 또 6.1인치 프로, 그 다음에 6.7인치 가장 큰 게 프로 맥스. 왜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택의 폭을 많이 줄 것인가의 흐름들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좀 어지럽습니다. 하나씩 더 붙었네요. 맥스, 프로, 프로 맥스 뭐 이런 식으로 더 붙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 이번에 공개되면서 어떤 카메라죠. 카메라 모듈이 TOF라고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애플은 선정을 이쪽을 채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안 했습니다. 단가에 대한 압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걸 채택을 하면서 공식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또 어떤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오히려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른 변화가 이번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으로 아이폰 12 공개와 함께 또 하나의 어떤 레벨업을 되는 시도가 나올지도 하나 또 염두에서 보셔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펄어비스 요즘 주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검은 사막 모바일의 대규모 업데이트. 그래서 지금 바다로 항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개발하면서 업데이트가 나왔던 기대감들이 과거의 유저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뭐 K 뉴딜 지수에 포함된 모습들도 있겠지만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혹시나 22만 원대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펄어비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8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지표다 보니까 눈여겨볼 수 있는데 특히 바닥을 찍고 돌아서다가 더 개선은 못하고 지금 정체가 되고 있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 쪽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다시 한번 미국의 흐름,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쪽으로 턴한다라고 했었을 때 변화가 되는 관점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100대 이상으로 넘어오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9월 9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제 격돌이 나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모토로라의 모토레이저 지난번에 한번 공개를 했다가 약간 시장에서 찬물을 좀 맞았었죠. 그러다 좀 보완을 해서 5G가 공개가 되고 마찬가지로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듀오도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서피스 듀오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냥 지난 LG전자가 스마트폰 2개를 붙인 거 외에는 폴더블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모토로라 쪽의 인기가 좀 더 이끌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엔 기대감은 좀 낮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독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폴더블 폰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한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고용동향은 일단 8월 달이다 보니까 월 중반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2차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부진하겠죠. 이에 따른 변화들도 아마 8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국내 경제 지표들은 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계속 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이다라는 관점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또 시장의 기회가 되겠죠. 그 밖에 이제 중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과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특히 가장 첫째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흐름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효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동성을 키운 모습들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먼저 물가지수가 확인되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먼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서서히 또 부담도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확인해야 될 하나의 지표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산자 물가지수도 따라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실물 경기의 회복이 반영되느냐 여부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9월 10일 목요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향권에서 시장의 출렁임들 또 염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에 선물의 동향들, 외국인들의 선물 지수의 동향들의 흐름들과 지수의 상승폭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번에는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들도 같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여전히 롤오버를 시켜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끌고 가는지에 대한 동향들도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서 외국인들 선물 동향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확인해야 될 게 목요일날 같은 경우 드디어 카카오 게임즈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이번에도 SK 바이오판만큼 따상이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FDA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흐름들을 끌고 갔지만은 지금은 그럴 만한 어떤 강한 모멘텀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관점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고 카카오 게임즈를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 청약받으신 물량 오히려 시장 흐름들 보셔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또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따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요. 특히 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흐름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도 거의 비슷한 추이, 즉 코로나19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은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중국과 거의 유사하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반응을 또 강하게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더 끼치는 부분들은 기후적인 영향들, 특히 중국에서는 홍수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또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렸던 영향권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만 강하게 달린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계속 주시는 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나마 생산자 물가지수 같이 따라 오르는 폭이 동반적으로 움직여야 그나마 어떤 물가 흐름들과 시장을 보는 흐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쪽도 한 번쯤 염두하면서 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이번 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과 해석 흐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또 보셨던 선물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봐야 될 한 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쳐선 안 되는 주요한 증시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일장 10%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대한전선은 최근 구리 가격 급등으로 오늘 일장 10%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의 동국 SLC는 오늘도 풍력 에너지 관련주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와 함께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7위의 삼성중공업은 3%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의 진원생명과학은 미 FDA로부터 승인받은 코로나19 감염 방지 코스프레이 치료제 임상 이상 연구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이 50% 완료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두산솔루스, 4위는 미코, 3위는 LG화학, 2위는 넷마블, 1위 수젠테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두산솔루스입니다. 두산솔루스 지분 18%를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특별 관계자 보유 지분 34% 정도 매각하면서 두산솔루스는 총 6,986억 원의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자, 이 소식에 오늘 일장 큰 폭의 오름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두산솔루스는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고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솔루스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솔루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직전 고점 48,350원 못 뚫으면 하락 추세의 각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대체 왜 파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이번 달 중에 10만 원 간다. 다들 꽉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직전 고점 48,350원을 못 뚫으면 하락 추세 각이 나온다.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각은 뚫어냈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한번 뚫었습니다. 49,350원인데 예.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가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 지금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못 뚫는다 하더라도 지금 양봉 마감은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차분하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1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 오늘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해도 앞으로 차분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파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번 달 중에 10만 원 간다. 다들 꽉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뭐 두산도 상한가를 갖고 이 두산솔루스 10만 원까지 이번 달 중에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10만 원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두산솔루스를 깊게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기차 중에 이제 방막 기술, 얇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가치 대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만 원까지는 조금은 너무 폭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상향 흐름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당장 10만 원까지 이번 달 안에 보기는 조금 무리고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가 가능하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미코입니다. 미코 오늘 일장 20%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코는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고 가겠습니다. 미코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간 조정 충분히 받고 힘차게 달리는구나. 이제야 시장에서 올바른 평가가 나오네. 다른 관련주들 이미 7배, 10배 이상 갔다. 얘는 이제 시작이다. 2,000원대부터 계속 사고 팔아온 주주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종목임 5만 원까지 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이제야 시장에서 올바른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수소차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가는 건가요, 전문가님? 이게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관련사 중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서 코로나와 수소차가 같이 좀 붙으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좋은 뭔가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것들만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야 올바른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그쵸.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참 재밌는 부분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도 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맞아요. 가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수혜주가 무엇일까 해서 밀코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3만 원 부근까지 지금 부근에서 50% 폭은 더 있으니까 크게 뭐 무리 없이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3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른 관련주들은 이미 7배, 10배 이상 갔다. 얘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다른 종목이 잘 갔는데 불구하고 안 갔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미코 같은 경우는 신용 비율이 지금 10%가 넘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하락에 대해 걱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용 비율이 높지만 미코는 특별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 혹은 악성 매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폭에 대해서는 조금은 낮춰서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용이 비율이 좀 높다라는 점, 그런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음 게시글도 볼게요. 2,000원대에서부터 계속 사고 팔아온 주주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종목임 5만 원까지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2,000원대부터면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5만 원까지 보는 거는 어떻게 좀 적합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 종목을 1년봉으로 봤을 때 이번에 상승한 폭이 한 3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상승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만 원 부근까지, 5만 원 부근까지는 악성 매물이 너무 많고 3만 원 부근까지가 아마 좀 합리적 적정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악성 매물을 고려했을 때 3만 원 정도가 적정한 목표가겠다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최근 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자, LG화학은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LG화학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차피 우상향할 종목인데 일희일비하지 말자. 오히려 추매해야 할 타이밍이다. 저가일 때 담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승자. 50주 추매했다. 어차피 곧 100만 원 간다. 21선까지는 조정 구간이라고 본다. 이번 주에 큰 반등 나올 테니 걱정들 마시게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어차피 우상향할 종목이다.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은 스탑을 드셨어요. 더 밀릴 거라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밀린다라기보단 기회비용이 조금 아까워서 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LG화학은 충분히 삼성전자와 함께 많이 상승을 한 종목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공매도 기간을 오랫동안 연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신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이 공매도 3월, 그러니까 2월까지 30% 이상을 갈 수 있을 종목인가 아닐 것인가 고민을 해서 3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은 더 운용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좀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처럼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던 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공격적인 공략이 필요한 시점.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LG화학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유효한 전략이겠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저가일 때 담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승자다. 50주 추매했고 어차피 곧 100만 원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100만 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차피 1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85만 원에서 쉽지 않았거든요. LG화학도 참 신기한 게 8회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80만 원 부근 오면은 조금 이제 한 20% 구간 남겨놨기 네. 때문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100만 원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이건 어떤 그 경험상의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 한 80만 원 부근은 좀 저항이 될 수 있다. 저가일 때 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저가는 한 65만 원
언더가 저가가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65만 원에 매수하셔야 그래도 80만 원을 벌어본다면 30%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수익폭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전략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의 저가라면 65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좀 저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당장 100만 원까지 노려보기에는 그것도 약간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2위는 넷마블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상장 기대감 그리고 연일 BTS 호재가 들려오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쉬지 않고 올랐죠. 오늘은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넷마블은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넷마블은 고 들으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주에 25만 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고점에 샀다고 슬퍼 마셔. 호가 흔들어도 거래량 봐라. 단타는 의미 없고 이미 장투 전환 태세인 것 같군. 평단 19만 9,500원 한숨만 나오네요. 오늘 오를 줄 알았는데 차트가 무조건 하락이네. 점점점이라고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부터 볼게요. 이번 주 25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셨고 또 마지막 게시글 올리신 분은 하락이다 오늘부터 아주 상반된 의견을 이렇게 게시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를 할 것인가, 네. 스탑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고를 하게 된 게 한 2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하락이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오늘 호가를 보니까 역호가입니다. 호가가 역호가일 때는 오히려 빠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뭐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한 24만 원까지 무난하다. 그래서 차트가 무조건 하락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 여기서 뭐 무조건 하락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 목표가 24만 원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호가 흔들어도 거래량 봐라. 단타는 의미 없고 이미 장투 전환 태세인 것 같군이라고 하셨는데 호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전문가님?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이제 겁주기 패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도 상단부에다가 물량을 올려놓습니다. 지금 호가 같은 경우 20만 원, 20만 500원에 현재 기준으로 5만 주, 뭐 12,000주 이렇게 매도를 걸어놨는데 그 좀 위의 효과를 만들어 놓고요. 근데 위의 효과를 만들어 놓고 물량을 또 이제 빼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매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건 오히려 공격적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거짓 호가, 허호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호가 패턴이다라는 점, 호가 패턴도 보여드렸습니다. 넷마블 확인하셨고요. 자,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의 항체 진단 키트가 최초로 미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건 모두 분자 진단 키트였습니다. 이 항체 진단 키트는 진단 키트 중에서도 빠르고 미 FDA 승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진출이 쉽지 않았는데요. 강화된 기준을 뚫고 수젠텍이 해내면서 오늘 주가도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자, 수젠텍은 그렇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젠텍은 고 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54,400원에 올라탔습니다. 후회할 일 없겠죠? 10만 원 가겠죠? 급요일 종가에 100줄 사놨는데 이런 일이 완전 꿀맛이네요. 내일쯤 팔아야겠죠? 내일까지는 연상 확정인데 이제 3연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과연? 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인 수젠텍입니다. 자, 수젠텍은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뭐 대단한 일단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 거라 보시나요? 일단은 내일까지는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항체에 관련해 가지고 승인받은 건 최초입니다. 항상 예. 단어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최초, 최대 예. 이런 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근데 최초라는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이번 화요일 날도 한 15% 이상 상승을 한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54,400원인데 여기서 이제 10%를 가면 5만 원, 20%를 가면 6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64,000원 정도가. 근데 20% 구간이 6만 5천 원 부분이 쉽지 않은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이제 신고가 넘어가면서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62,200원이 전고점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어떻게 빨리 잘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5,000원, 7만 원 넘어가면서 악성 매물은 쌓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65,000원의 이제 전량 매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지금 BPS 곱하기 30배 넘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 관점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0원부터는 고민하시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내일까지는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 단기 목표가는 65,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또 악성 매물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65,000원 구간에서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종가에 100주를 사놨는데 이런 일이 완전 꿀맛이라고 내일쯤 팔아야겠죠 고민을 하시는데 내일 파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내일 파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65,000원, 그러니까 가격을 정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내일은 조금은 65,000원 부근에서는 정리하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매도하는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첸텍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조금 덜 오른 종목을 찾다가 SK라는 종목을 좀 찾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순환매 시장에서 후성도 갔고 넷마블도 갔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오른 종목은 거의 없다 생각이 들 텐데요. SK가 아직도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안 오른 종목 찾기. 예전에 원리 찾기처럼 요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 네, 지금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 SK 텔레콤, SK 바이오시스 등 그룹주들이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인 SK도 다시 두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 저 PBR 관련된 종목, 지금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BR이 좀 낮은 종목들의 순환매 시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산가치 대비 지금 이 종목이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 포인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빌 게이츠가 SK 바이오시스를 찍었습니다. SK 바이오시스의 원료 관련해서 두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또한 SK 그룹주로서 또 SK 바이오팜을 갖고 있는 지분 관련주로서 두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우상향을 했는데 SK만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우상향 모습, 차트 다지기 모습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가격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21만 원, 21만 2천 원, 이 부분 크게 무리수 없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모멘텀은 충분히 신고가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인데 저항 고려해서 30만 원 전략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를 제시해드린다라고 하면은 16만 원 손절가 제시드릴 텐데 지금 자리 크게 부담 없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좀 용이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저 PBR 관련주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PBR 종목인 SK 주목을 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과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